les miens, un rire qui se perd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r. 우리 가영이 또 만났네. 유니폼이 이게 뭐야? 안녕. 이거 국대 유니폼인데. 오, 일부 때하고는 다르게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네.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내가 선수랑 이야기하는 기분이 든다. 이 편에는 라이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축구 유니폼 준비했어요. 네. 자, 우리가 1편에서 다룬 K리그의 시대별 이야기가 뭔가 풀코스로 나오는 궁중요리. 옛 요리 한정식 느낌이었다면 지금부터 할 라이벌 이야기는 매운맛, 빨간맛. 오, 아주 자극적이지. 왠지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슈퍼매치 같은 느낌 아니야? 그렇지. 그치. 너무 기대돼요. 예건이도 혹시 라이벌이 있어? 나는 라이벌 딱히는 없고 우리 팀에서 현대중이랑 라이벌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라이벌리가 잘 형성돼 있거든. 그치. 근데 라이벌전이라는 게 보면은 다 뭔가 역사적으로 계기라는 게 있잖아? 그치. 어. 기본적으로 K리그 최대 라이벌전인 이 슈퍼매치 서울과 수원의 대결은 그 기원이 1996년으로 가야 돼 일단. 그때 수원이 창단을 했잖아. 그때 인근 도시였던 안양 LG 치타스. 수원과 안양의 대결을 지지대 더비라고 했어. 지지대? 왜 지지대야? 조시간 근접한 거리고 있고 또 삼성이랑 LG라는 모기업 관계. 그리고 안양의 스타 서정원의 국내 복귀와 수원을 명문으로 도약시키는 데 일조했던 조광래 코치의 안양 감독 취임. 여러 가지 스토리로 엮이면서 지역도 가깝고 이러면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어.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양 팀이 인기와 성적 면에서 K리그 최상위권에서 이제 경쟁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라이벌 의식이 딱 형성이 된 거지. 또 양 팀의 대결을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를 막 따서 슈퍼매치. 슈퍼매치. 요거를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전으로 브랜드로 만들어. 그런데 이제 양 팀의 팬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어. 우린 라이벌전이 아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슈퍼매치다 이러면서 극구 라이벌 관계를 거부했는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강한 구정이 긍정이 되듯이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더 치열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라이벌도 아닌데 쟤네들을 못 이겨?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승부욕도 불타고 막 엄청 대결의 구도가 더 커졌을 것 같아. 그치. 두 팀의 라이벌 관계가 극으로 치닫기 시작한 건 2006년이었어. 2006년. 또 월드컵이잖아. 그치, 2006년이 독일 월드컵이었던 해지. 그 해에 과연 또 어떤 일이 있었지? 그 전해로 일단 거슬러 가야 되는데 FC 서울이 2005년에 신예 선수 박주영 선수의 신드롬으로 엄청나게 팬들이 결집했었거든. 서울의 팬들이 엄청 늘어났었어. 그때 이제 팬의 숫자로는 우리가 원톱이다라고 자부했던 수원. 본인들이 축구 수도라고 자부했었거든. 근데 이 경쟁의식이 엄청 자극이 됐었어. 그치. 그리고 시즌 중간에 열린 하우젠컵. 서울이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을 할 수 있는 맞대결이었거든. 그런데 서울이 먼저 실점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후반 막판에 그 당시엔 기대하지 않았던 천재훈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면서 결국 서울이 우승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그렇게 막 지금까지는 별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동점골을 넣고 우승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당시 FC 서울의 외국인 선수 히칼도란 선수가 있거든. 히칼도.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좀 악동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악동이라기보다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칼이 있어서? 히칼도. 칼이고 도이기도 도니까, 하고. 참신한 발언인데? 아니야? 이런 말하면 큰일 나나? 아니. 골을 넣은 선수는 이제 세레머니를 하고 막 뒤쪽에서 부둥켜 안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히칼도는 수원 서포터들 앞에서 이러고 있었어.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인 거지. 진짜 대단하다. 깡도 대단한 거. 와, 난리 났겠네. 1분 동안. 1분 동안? 수원 팬들 가슴에 칼질을 막 한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양 팀의 관계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는데 또 있어. 월드컵에서도 국가대표로 뛰었던 백마탄 왕자.
백지훈. 백지훈. 어. 백지훈의 이적이 딱 걸려있지. 아, 백지훈 감독님. 지금은 액션이스타 감독님이세요. 맞아. 그 당시 백지훈 선수는 원래 FC 서울의 소속 선수였어. 하지만 서울의 기대치만큼 선수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백지훈을 이적 시장에 내놨어. 근데 백지훈이 이제 얼마 있으면 FA 자격을 얻어서 해외로 이적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구단의 움직임에 반발을 했어. 난 해외 나가고 싶은데 잘하는 선수니까. 근데 이번에 달라. 왜 갑자기 이적 시장에 내놓느냐. 그러다가 다른 팀으로 가면 좀 그렇지 않냐. 근데 결국 수원으로 이적을 하게 된 거야. 수원으로 이적하게 돼. 보통 그럴 때는 라이벌 구단으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 그치. 근데 이게 참 그래. 나를 버려? 나를 그렇게 옮겨?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지훈 선수의 포텐셜이 수원 이적 이후에 갑자기 폭발을 한 거야. 완전히 포텐이 폭발해가지고 그때 리그 베스트 11으로 뽑혀서 완전 스타 플레이어로서 발돋움을 했고.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백지훈 선수한테는 뭐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뭔가 이를 갈고 해서 베스트 11을 들고 어쨌든 좋게 마무리가 된 거네요. 수원 이적이 됐던 게 백지훈의 커리어에서는 또 빛나는 순간이긴 됐지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단이 백지훈을 수원에 보낼 수 있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지. 그리고 2007년이 2006년보다 더 심했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뭐 해가 할 때마다 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라이벌리가 이제 절정으로 올라갔는데 때는 2007년 3월 21일. 삼성 하우젠컵인데 서울은 그때 세뉴얼 디네슈라는 감독이 있었어. 세뉴얼 디네슈. 근데 이제 그 감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유명 감독인데 FC 서울이 감독으로 데려온 거야. 와. 거기에 2005년에 데뷔했던 박주영에다가 이청용이나 기성용 같은 어린 선수들을 파격적으로 막 주전으로 막 쓰는 거야. 쌍용. 쌍용이 시대가 시작됐지. 박주영까지 해서.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을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리그에서 연승 행진을 했어. 그야말로 서울은 귀네슈 신드롬, 서울 신드롬을 일으켰었지. 그럼 수원은요? 수원은 수원과 같은 강팀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승을 한 거다라면서 그 의미를 또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두 팀이 만나게 돼. 서로 으르렁 서로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 팀은 정말 120% 진심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박주영, 김은중, 기성용, 이청용, 이을용, 이민성, 아디. 이거 아디 몰라? 뭐야? 아디 몰라 요즘? 뭐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 어디 걸그룹이 하는 후크야? 아니 챌린지 이름이 아디야. 누가 하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이름이 아디야. 수원은 안정환, 에두, 이관우, 백지훈, 조원희, 백이종, 마토, 이훈재. 이건 그냥 올스타. 올스타 게임이네. 올스타. 근데 뭔가 다 그려져. 이 팀 그 각 올스타 플레이어들의 그 그림들이 쫙 그려져. 그때 당시 리그를 포함해서 무실점 연승 행진하고 있던 서울의 골문이 드디어 출렁였어. 전반 6분에 수원의 이관우의 프리킥을 마토가 좋아요. 비켜놓고 맞다. 헤딩으로 연결을 해서 서울이 먼저 실점을. 와. 아니 그 홈팀이 그러면은 초반부터 막 그 불이 엄청 튀었겠는데? 그치. 수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를 안 만났으니까 연승 행진한 거야.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지. 그래서 서울은 실점을 허용한 지 7분 만에 신예 이청용, 블루드래곤이 수원의 왼쪽 측면을 쉽게 허물고 박주영한테 어시스트를 넘겨줬고 박주영이 동점골을 터뜨렸어. 나이스 패스! 이청용! 직접 쳐들어갑니다. 멋진 플레이어! 박주영! 그리고 분위기를 탄 서울은 후반전에 소나기 골을 몰아치면서 무려
4대 1로 수원을 눌렀어. 그리고 20여일 뒤에 두 팀의 리그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2007년 4월 8일에 무려 55,300명이 몰린 역대 슈퍼매치 최다 관중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어요. 난리가 났겠네. 프로 경기. 어.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 아, 당연히 컵 대회 영향도 있고 그 수원보다는 서울의 어떤 영향이나 기세가 좋지 않았을까? 또 그치. 축구는 기세잖아. 그치.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 좀 우세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수원의 신인 하태균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수원이 이겼어. 결국 하태균 선수 전반 27분. 만들어내네요. 그리고 라이벌을 이기면 어떻게 된다? 라이벌을 이기면 좋지. 좋지. 대승이지. 되게 좋지. 그렇지. 분위기가 확 올라간 거야. 그렇지. 수원이. 그래가지고 라이벌 한번 꺾으면 이게 보약이 돼가지고 수원이 그때부터 상승세를 타서 성남이랑 우승 경쟁을 하게 돼. 근데 반대로 서울은 라이벌한테 진 상처 이후로 좀 하락을 하면서 부상자도 좀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2007년에 시작은 좋았으나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어. 이렇게 두 팀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뜨거워졌던 가운데 2008년 두 팀의 갈등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켰어. 그 2008년은 수원이 이제 압도적으로 리그를 지배해 나가는 가운데 서울이 뒤를 쫓는 양상이었어. 그야말로 리그 막판 순위 싸움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2008년 10월 29일에 24라운드 빅버드 수원의 홈 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슈퍼매치. 경기 종료 직전에 수원의 수비 실수를 틈타서 기성용이 결승골을 터뜨리고 이야. 2위 그룹을 3점 차로 따돌렸어.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위한 유리한 자리에 오르게 돼. 그런데 하필 마지막에 그 중요했던 이 경기 잡으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부산 원정 가서 쳐. 결국 수원이 챔피언 결정전에 1위로 직행하게 돼. 결국 이제 수원은 챔피언 결정전에 1위로 직행을 했고 플레이오프를 거친 서울하고는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딱 만난 거야. 일 1차전은 플레이오프에서 울산을 꺾고 올라왔던 서울의 기세가 굉장했어. 전반 21분에 아까 그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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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가 선제골을 딱 넣고 계속 몰아붙였어. 아디의 골. 정답은 아디입니다. 아디 골. 계속해서 추가골을 위해서 몰아붙였지만 수원도 버티님이 대단하네. 추가골이 안 터져. 일자 선방 대안. 여기서 걸려서 본인 스텝이 엉키네요. 엉킵니다. 대안 선수 결정적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고 있는 대안 선수인데요. 추가골이 안 나왔고 후반 34분에 후반 딱 들어가서 34분에 수원 투혼의 상징. 수원의 전설적인 곽희주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무승부가 기록돼. 여기 마포이니 슛골!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동점골 터뜨리는 곽희주입니다. 곽희주의 동점골. 그리고 2차전도 전반전 에두와 정조국이 골을 주고받으면서 1대2. 그리고 아이고 우리 송정국 선수가 PK를 실축을 해서 송종국이 페널티킥을 실축했는데 송정국 슛! 맞습니다. 두 번째 골! 들어가네요. 송정국이 결국은 해결을 하면서 2대1. 송정국. 곧장 골을 성공시키면서 수원이 2대1. 그리고 끝까지 이 스코어를 지켜내면서 그 골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승을. 이야. 근데 이때 더 드라마가 됐던 게 뭔지 알아? 또 있어? 뭔데? 점점 더 수원의 우승이 다가오던 그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수원 빅버드의 하늘에서 수원의 홈인 빅버드 그 위에 하늘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하얀 눈이 내렸어. 와. 그 광경 보여줄까? 진짜로? 이게 12월이라서 눈이 12월 7일. 눈이 올 수 있는. 이야. 차 감독님. 차 감독님. 차 감독님인데 98년,
1999년, 2004년에 이어서 수원이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수원 2008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대 4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어. 와, 낭만이다. 이거 그치. 진짜 낭만이다. 수원 서포터즈 응원가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수원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날이 됐어요. 근데 수원 그 팬들의 마음속에는 이때를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그치. 또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 맞아. 축구가 참 인생이랑 닮았다는 게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맞아. 수원이 그때 2008년을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을 못했고 음. 서울은 2010년, 2012년, 2016년 이렇게 우승을 그 다음에 3번 차지하면서 이후의 흐름에서는 희비가 또 갈리게 돼. 그러면 또 이 기세를 계속 몰아서 서울이 또 우세한 흐름으로 갔겠네. 상대 전적. 상대전적으로. 상대 전적은 또 그렇지가 않아. 이 라이벌이라는 게 신기한 게 진짜. 강팀이고 약팀이고 상관이 없어. 2010년 8월 28일부터 2013년 8월까지 한 3년 동안 수원이 리그 8경기에서 서울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해. 6승 2무. 안 지는 거야, 서울한테. 계속 이기고 무승부만 하고 서울은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그렇지. 왜 수원만 만나면 라이벌한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축구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런 어떤 뭐 상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라이벌의 팀에서는. 맞아. 2010년 그리고 2012년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리그 우승을 한 서울인데도 이상하게 수원만 만나면 뭔가 작아지고 특히 1대0으로 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 그 당시에 수원 감독이 윤성효 감독이었는데 성적으로 보면 수원 팬들한테 그렇게 지지를 받진 못한 감독이었어. 근데 이제 슈퍼매치 전적만큼은 이야. 다들 윤성효가 최고다. 라이벌전은 내가 안 진다. 근데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우승을 했는데 자꾸 이제 슈퍼매치에서 지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지. 근데 그래도 2013년 8월 3일에 서울이 수원한테 2대1로 승리하면서 이런 희한한 천적 관계가 좀 끝나게 되고 당시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었거든. 슈퍼매치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 무승 행진이 엄청난 스트레스였다고 인터뷰를 했어.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두 팀의 관계에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게 2015년이었는데 그 시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4월 18일에 K리그 7라운드 그 빅버드에서 슈퍼매치 수원이 무려 5대1로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 스코어가 5대1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정말 많은 짤방들과 정말 많은 밈들이 생기면서 수원 팬들이 서울 팬들을 괴롭혔지. 서울의 S를 O로 바꿔서 뒤에 L을 1로 바꾸면 5대1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다. 기가 수원 팬들이 막히다. 만든 거겠지. 이야. 그렇게 하고 수원 입장에서는 이런 대승을 완전히 뭐 기쁨을 누리는 거지. 라이벌전 대상은 더 좋죠. 그렇지. 그런데 그때는 아마 누구도 몰랐을걸? 누구도 몰랐을 거야. 왜? 또 무슨 일이 2015년에 그 승리를 마지막으로 수원이 슈퍼매치에서 슈퍼매치에서 한동안 무승 행진을 반대로 기록하게 돼. 우와. 무승 행진이 이어져. 그렇게 크게 이겨놓고 그게 막 너무 좋아서 밈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FC 서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치. 똑같이. 수원이 그날 경기 이후에 리그에서 18경기 동안 서울을 이기지 못했어. 훨씬 더 긴 기간이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팀이 선수 이적 이슈로 또 얽히게 되는데 요거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라이벌들끼리 이적은 쉽지 않지. 맞아. 그거 하면은 굉장히 뉴스가 되고 맞아. 팬들이 날카로워져. 그런데 2017 시즌 종료 후에 큰 이적 이슈가 있었어. 큰 이적 이슈? 뭐죠? 서울로 이적한 다음에 3번이나 서울의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겼고 2012년 MVP 그리고 K리그 최초 3년 연속 득점왕.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서울의 리빙 레전드. 서울의 살아있는 레전드로 영원히 남을 것만 같았던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데얀 다미아노비치.
근데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팬들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했을 텐데 왜 이적을 했을까? 그 선수가 수원으로 이적을 한 거야. 수원으로? 그러니까 왜? 서울은 2017년을 끝으로 해서 이제 계약이 만료된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대안한테 은퇴하고 이제 코치를 서울에서 해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대안은 난 현역으로 더 뛰고 싶다. 아직 난 더 뛸 수 있다. 연장을 하고 싶었고 코치는 아직 안 하겠다. 거절을 했어. 그런데 하필 수원으로 이적을 하게 됐네. 그치. 대안이 이제 현역 생활 연장을 위해서 국내외 팀들이랑 접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라이벌 팀인 수원에 직접 입단 의사를 물었대. 직접? 나를 영입하시겠냐. 우와, 영화다, 영화. 그래서 수원 입장에서는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하니까.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선수한테 좀 어쨌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겠다. 그렇지. 선수가 이제 고령에 접어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의견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라이벌 수원으로 갔으니까 서운해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원이 2015년에 크게 이긴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못 이겼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얼마나 이어진 거야, 못 이기는 상황? 그게 그 2020년에 23라운드 빅버드에서 깨질 때까지 못 이겼는데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수원 삼성 오늘 101번째 슈퍼매치에서 3대1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수원이 서울을 상대로 2015년 6월 27일 0대0 무승부 이후에 5년 5개월 만에 18경기 우승을 끊고 귀중한 승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거의 뭐 5년 만에 리그에서 서울한테 승리한 거야. 그래서 상대 전적 18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드디어 끄는 거지. 5년이나 라이벌한테 졌다는 거는 못 이겼다는 거는 이게 치가 떨리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즘의 그 슈퍼매치 상황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요즘 슈퍼매치는 별칭이 슬퍼매치로 불리기도 했었어. 두 팀이 다 좀 하위권에 있고 한 팀이 상위권에 있으면 한 팀은 또 하위권에 있고. 아이고. 항상 상위권에서 경쟁해야 재밌는데. 아이고. 아 근데 슬퍼매치. 슬퍼매치로. 그 말 만드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몇 년 동안 슬퍼매치로 불리기도 했고 그동안 가장 큰 라이벌전은 오히려 바로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 얘기할 거야. 동해안 더비야. 동해안 더비. 우리 K리그에서 이제 포항 스틸러스, 울산 현대 두 팀은 한반도 동남해안 쪽에 인접한 도시를 연고지로 하고 있거든. 보통 더비는 축구에서는 가까이 있는 팀들 간의 라이벌 대결. 그치. 감정이 더비라고 해. 이 지역은 우리 구역이다.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죠. 보통 가까이 있어야 더비라 그러고 보통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이 꽤 멀리 있는 지역끼리의 어떤 라이벌전은 더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라이벌 의식. 라이벌. 자존심 대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더비를 라이벌전이랑 비슷하게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 동해안 더비 포항과 울산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라이벌 됐어요? 울산이 우승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번번이 포항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양팀 팬들의 충돌, 도발 이런 것들이 경기 때마다 빈번하게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게 아마 동해안 더비의 그래도 본격적인 시작 아니야? 는 프랑스 월드컵이 몇 년에 열렸어? 98 월드컵이죠. 1998년도에 벌어졌어. 이 두 팀 동해안 더비 아주 대박 사건이. 그때 짱이지. K리그의 플레이오프에 두 팀이 일단 만나. 1차전은 그때 정말 서로가 막 골을 엄청나게 주고받으면서 3대2로 포항이 홈에서 일단 이겨. 남은 시간 이제 2분여 정도밖에 없습니다. 센터는 헤드슛! 골! 이거 진짜 슛! 골! 백승철! 3대2 백승철! 오. 그러니까 2차전을 가야 되잖아. 2차전 포항은 딱 이제 원정을 갔는데 여기서 1차전 이겼으니까 3대2로 2차전은 원정 가서 그냥 비겨도 이기는 거잖아. 1, 2차전을 싸우는 거니까. 근데 울산이 아니 우리 홈인데 2차전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 뭐 그쵸. 자기들이 이제 공격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되게 열심히 뛰어. 열심히 뛰어서 1대 0으로 딱 이제 앞서가게 되지.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뭔가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 3대 2, 1대 0 했는데 포항이 쉬운 팀이 아니지. 포항이 동쪽으로 딱 넣어. 그러니까 1대 1. 득점! 네, 포항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끝나. 뭐 어떤 이게 이렇게 안 끝나. 축구가 정말 끝나야 끝나는 거잖아. 그쵸.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포항이 이대로 이기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울산이 프리킥을 하나 얻은 그럼 어떨 것 같아? 여기서 그대로 끝나면 울산이 져. 그러니까 골키퍼가 뛰쳐나오고. 올라가죠. 그 골키퍼가 누구였냐?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면서 슛! 네! 김병지! 네! 김병지 골키퍼가 헤딩 슛!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한국에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네! 동점. 승부차기. 골을 넣었던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 막 이게 흥이 난 거지. 내가 다 막아버리겠어.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막 너무나 잘해가지고 울산을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끌어. 이게 정말 극적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약간 좀 아까도 했잖아. 매운맛이라고. 약간 덜 맵잖아. 거기서 또 뭐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이제 여기서 당연히 주인공이 김병지 당연히. 선수잖아. 근데 김병지 선수는 아까 누굴 살렸다고? 울산을 살렸어. 울산 살렸고. 근데 이렇게 안 끝나네. 아 여기서 또 또 대단한 포항의 매운맛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해외 진출을 희망하던 울산의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막 나가고 싶어 하는데 울산이 막아서면서 선수와 구단의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울산 최고의 라이벌 포항의 포항에 이직하는 거예요? 두 팀이 말도 안 되는 관계였고 그 포항을 상대로 울산의 김병지가 골을 넣어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물리쳤는데 2001년에 그 당시 K리그 최고액의 이적료 5억 5천만 원에 5억 5천만 원에 포항으로 이적을 하게 됐어. 포항으로 넘어가. 적은 돈이 절대 아니지. 20년 전이야. 근데 우리 김병지 선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적한 다음에 포항에서 주장 완장을 차. 캡틴이 돼. 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스타로 딱 자리 잡고 이렇게 김병지 선수가 간 포항은 울산을 상대로 해서 10승 2무 5패. 압도적인 우위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울산 입장에서는 떠났어, 스타가. 그러니까요. 떠났는데 저 팀을 상대로 이기지도 못해. 이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표현을 K리그 팬들이 썼냐? 이게 바로 김병지의 저주라고. 김병지의 저주다. 아 어떡해. 김병지가 우리의 스타 김병지가 라이벌 팀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스타도 잃었고 그다음에 승리도 잃었고. 예. 와 김병지의 저주 재밌다. 김병지의 저주. 그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울산이 우승으로 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발목을 잡아가지고 막 쓰러뜨리는 거야. 이씨. 아 너무 재밌다 이거. 그렇지. 2002년 울산 같은 경우는 리그 막판에 진짜 엄청난 상승세를 막 타면서 당시 1등이 성남을 막 압박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울산이 야 조금만 더 하면 막 성남도 잡아갈 수 있어 막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경기에서 울산이 승리하고 성남이 포항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항이 성남을 이겨주면 울산이 극적인 역전 우승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때 울산은 지금은 이제 우리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유상철 선수가 해트트릭 하면서 막 울산을 이겨. 부산을 4대1로 이겨. 오케이. 이제 포항만 성남을 잡아주면 된다. 그런데 포항이 성남에게 1대4로 크게 지면서 브레이킹 올려주고 뛰어들면서 슛골! 깊은 지점까지 김대희 땅볼 이어지고 슛골! 후반전 포항이 무너지는데요. 글쎄요, 포항이 의외로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또 결과적으로 울산의 대역전 드라마 우승의 꿈은 물거품이 되지. 또 이랬고 또 2004년에 양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또 만나. 근데 그때는 이제 김병지 선수는 포항으로 와 있는 거잖아.
막 울산이 엄청나게 경기를 압도하고 막 계속 공격을 하는데 아니 포항에 김병지가 있네. 우리 옛날에 뛰었던. 그러면서 다 막으면서 또 이것도 포항이 1대0으로 이겼고 울산은 탈락. 아, 자곡자곡 스토리가 계속 쌓여 있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거 뭐 울산이 전부 당한 이야기만 하냐. 뭐 이게 더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맨날 그러면 더비는 라이벌끼리 해야 하는데 계속 포항한테 맡기만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런 약간 포항이 너무 기운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요럴 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져요. 앞서 슈퍼매치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더비 관계를 만드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선수의 이적이거든. 이게 아까 우리가 선수 이적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제 울산에서 포항으로 간 김병지라고 아, 그렇죠. 했는데 이번엔 그 반대 케이스가 발생을 했어. 설기현. 지금은 감독이지. 사실 설기현 선수 때는 2010년에 이제 K리그로 오는데 포항으로 딱 와. 포항은 돈을 많이 쓰고 막 이러기보다는 딱 쓸 때 딱 쓰고 그걸 통해서 최대한 효율을 가져가는 저비용 고효율의 축구를 하게 되거든. 그때도 그랬어. 이렇게 딱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팀인데 당시 설기현 선수를 데려오려고 10억을 써.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 그럼. 하셨네요. 근데 그런데 너무 많다. 설기현 선수가 부상으로 다쳐. 그래서 일단 시즌의 한 절반 정도를 못 뛰어.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데 조반이라고 하는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찬스를 놓쳐. 포항이 결국 탈락해. 뭐 그래서 서로 이제 막 포항 팬들도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너네 좀 난 설기현 선수 좀 너무 좀 속상하다 이런 얘기해서 갈등과 충돌이 있었지만 화해도 잘하고 그 이후에 약속을 해. 재계약을 약속을 하면서 설기현 선수에게 포항 팬들이 모여서 서포터스가 사비로 생일날 케이크도 사주고 파티도 열어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좋나 보다. 그래서 이제 포항과 계약했던 1년이 딱 끝나. 시즌을 앞둔 2011년 K리그가 개막 직전 포항을 떠나. 어디 가게? 어디 갔을 것 같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공포스럽지. 울산으로 가. 저는 와 이거 진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사건이야. K리그 축구가 진짜 제일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개막하고 만나 그 포항과 울산이. 울산엔 누가 뛰어? 설기현이 뛰어. 포항 팬들이 가만둬? 에이 설마. 아까 그랬잖아. 설기현 데려오려고 포항이 거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 포항 팬들의 그 유명한 대금 청구서 사건이라고 해요. 대금 청구서요? 혹시 카드 쓰면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카드 쓴 대금 청구서 나오잖아. 딱 이거야. 봐봐. 대금 청구서, 재활비용, 유니폼 재고, 중심적 비용까지. 생일 케이크까지 쓰는 게 진짜 와. 우리가 생일까지 챙겨주는데 떠나? 이게 바로 이거 진짜 열받을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가 난 거지. 그래서 그 유명한 설기현 선수를 향한 대금 청구서 사건이라 불리는. 와. 이러니 울산과 포항이 라이벌 의식이 막 더 강해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지. 그리고 뭐 이 정도가 아니야. 계속 이어져. 동해안 더비는. 두 팀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리그 상위권에 자리를 잡으면서 2013년 시즌에 우승을 위해서 경쟁을 이어나갔어. 포항이 승점 49점으로 1위. 그리고 울산이 딱 승점 한 점 차 48점 2위로 상위 스플릿에 딱 올라가게 돼. 와, 1점 차이에 그렇지. 비등비등하네요. 그래서 뭐 1위 포항이 이제 울산과의 홈 경기 이제 무승부를 시작으로 해서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결국 울산이 차곡차곡 따라가면서 결국 1위 자리를 빼앗아 버렸지.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났겠지? 최종 라운드 40라운드를 앞둔 가운데 승점 차는 다시 2점 차로 좁혀졌어. 근데 그 최종 경기 누가 만났을 것 같아? 최종전은 정말 거짓말 같게도 그게 울산과 포항이 만나요. 당연하지. 그것도 울산의 홈에서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 거지. 와, 이거 이렇게 자려고 해도 그냥 자기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앞에 이야기할 때는 막 역사 얘기할 때 플레이오프 같은 거 있었잖아. 이때는 플레이오프가 폐지돼서
리그 성적만 갖고 그냥 순위가 결정되는 거였으니까 마지막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이 돼버린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만 해도 막 극적인데 영상을 내가 준비했거든. 한번 볼까? 준비했지. 좋아야지. 보자. 항상 준비돼 있어. 그럼. 트로피를 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9개월간의 대장정에서 자, 한 해 시즌 농사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예. 자, 저 트로피를 위해서 그 팀 선수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황진소. 외가 좋았네. 높이 떠갑니다. 항상 문제를 단정하는데요. 먼저게. 네. 김승경. 정말 남궁불락입니다. 네. 아, 김홍범 감독. 네. 자, 수비로 완벽하게 걸어잡겠다는 자, 김홍범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최종환의 교체수 이치고 박철호에게 교체하고 멋진 축제마당에서 네. 자, 원정팬 자, 생각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자, 네. 자, 유종의 미를 잘 걷어야 됩니다. 자, 이명준 대 넓어 들어갔다. 신영준 신영준 홈대로 넘깁니다. 자, 직접 필드 쪽으로 지금 내려갈 움직임이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설마가 현실이 됐지. 자, 브리킹. 자, 몸싸움 자, 과정. 김재성. 네. 자, 여기서 자,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살짝 불켰습니다. 반대쪽 문제에서 그대로 자, 김승경. 다시 한번 문제에서 엄청난 혼전이야. 볼이 막 왔다 갔다 난리가. 우와, 이거 진짜. 자, 살짝 불켰습니다. 반대쪽 문제에서 그대로 자, 김승경. 다시 한번 문제에서 또다시 문제에서 어떻게 처음에는 김승규 골키퍼 맞고 울산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뭐 살았다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경기야말로 진짜 그냥 양팀 당시의 관중들이 다 울었어. 울산은 억울해서 울고. 아, 마음 아픕니다. 그렇죠. 네. 자, 울산의 최영정 세드. 아, 이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없겠죠. 포항은 너무 극적이어서 행복해서 울고. 팬들 난리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는 뭐 역대 동해안 더비 중에 아마 최고의 경기 승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뭐 K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뭐 진짜 뭐 탑5를 뽑자라고 하면 꼭 들어갈 만한 경기다. 너무 흥미로워요. 그렇지. 동해안 더비에 대한 또 재밌는 경기 있어요? 그렇지. 2019년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그때도 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팀이 또 가려지게 된 거야. 이 두 팀은 왜 맨날 마지막에만 이런지 모르겠어. 그때 이제 울산이 2위 전북한테 승점 3점 차로 앞서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유리하지. 그래서 울산은 포항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전북이 우승하려면 포항이 울산을 잡아주거나 최종전인 강원 상대로 승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근데 그치. 또 느낌 안 쳤네. 전북은 뭐 그냥 객관적인 전력대로 강원을 이겨줬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울산하고 포항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울산이 이때 1대4로 무너져. 4골을 내주면서. 페널티킥 깔끔합니다. 4대1 동해안 더비 포항이 4대1 완승을 가져오면서 이번 시즌 경기를 끝마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울산은 마지막에 웃지 못했고 포항은 동해안 더비에서 웃었습니다. 와, 네, 울산 입장에서는 너무 약하려고 뭐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리고 나서 맞이하게 된 2020 시즌. 마지막 동해안 더비가 딱 이제 열리게 되는데, 포항이 당시 1위를 달리고 있던 울산을 진짜 그때도 울산이 1위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데 4대0으로 이겨버려. 4대0. 들어갑니다. 에버쇼 들어갑니다. 칼로스 비치. 또 들어가요.
네. 와, 이 멘탈을 어떻게 울산이 관리를 해야 될지 네. 벌써부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후에 거기서 한번 딱 무너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던 전북 경기에서 이미 포항이 막 크게 얻어맞으니까요. 막 휘청휘청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전북과의 경기 때도 져.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포항이 얻어맞은 게 너무 커서 그 해도 준우승을 차지해버려. 와,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전북이 뭐 동해안 더비에 뭐 덕을 본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아, 정말 학습의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이게 전북 팬들은 되게 재미난 게 뭐냐, 포항을 이끌어서 뭐라 하냐면 영일만 친구라고 그래. 그 영일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항이 우리를 항상 우승을 할 때 도와줘. 울산의 발목을 자꾸 잡아줘. 그래서 영일만 친구야. 우리의 포항은 너무 좋은 친구야. 영일만 친구야. K리그는 이 지역도 지역인데 전북 현대 대 울산 현대의 이 현대가 더비가 강하거든. 혹시 현대가 더비 직접 한번 직관한 적 있어? 많이 보러 간 적 있어요. 최근에는 언제 갔었어? 6월 달에 6월 달이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현대가 더비인데 그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잘 들어봐. 현대자동차를 모기업으로 하는 전북현대,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울산현대 사이의 그 라이벌 관계를 우리가 현대가 더비라고 불러. 앞서 얘기한 슈퍼매치나 동해안 더비에 비해서 스토리가 좀 적긴 하지만 2010년 중후반부터 우승 경쟁을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라이벌이야. 본격적으로 양 팀 간의 그 라이벌 관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게 아까 얘기했던 2010년대 중후반, 2016년부터였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울산을 대표하던 거인이 있었어. K리그 득점왕, 울산의 대표 스트라이커 김신욱 선수. 김신욱 선수가 울산의 유니폼을 벗고 예건이가 입고 있는 녹색의 전북의 유니폼을 입게 된 거야. 울산 팬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전북과의 경기에서 김신욱 선수의 얼굴 사진이 나온 걸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낙서를 하고 최대한 자신들이 내보일 수 있었던 감정 표현을 한 거야. 김신욱 선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지. 보통 친정팀, 원소속팀을 상대로 골 넣었을 때 어떻게 해? 세레모니를 자제한. 그렇지. 보통은 안 하거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친정팀에 대한 셀레브레이션은 자제를 하고요. 세레머니는 하지 않습니다. 자, 친정팀을 상대로 하는 주민규기 때문에 하지만 김신욱 선수는 달랐어. 골을 넣고 나서 엄청난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울산에게 도발성 멘트를 서슴없이 날렸지. 그랬기 때문에 김신욱이라는 이 걸출한 스트라이커 한 명으로 인해서 현대가 더비에 완전히 불이 붙어버린 거야. 시간이 지나서 2019년이 됐어. 두 팀 모두가 리그 순위표 제일 위쪽에서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고 있었지.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가 진행되던 그 해 두 팀이 대결을 펼쳐. 혹시 이 경기 알고 있어? 기억이 잘. 사실상의 이 시즌의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대결이었어. 그 당시에 울산은 승점이 78점, 전북은 75점. 그러니까 여기서 울산은 전북을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정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어. 먼저 포문을 전북이 열었어. 김진수 선수가 정말 멋진 골을 넣었어. 이렇게 원정에서 전북이 1대0으로 리드를 잡아. 하지만 홈팀 울산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센터백 굴투이스가 올라가서 갑작스럽게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점수는 1대1 동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팀이 유리해졌을까? 울산.
울산은 승점 석점 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딱 한 경기만 남겨놓게 됐어.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울산이 무조건 우승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남겨져 있던 거지. 하지만 울산이 꿈꾸던 대로 되진 않았어. 이 다음 이야기는 동해안 더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항이 울산에게는 항상 발목을 잡으면서 우승을 방해하는 팀이라면 전북에게 있어 포항이 영일만 친구가 됐던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결국 우승은 누가 차지했을까? 전북이 차지했어. 그리고 나서 맞이하게 된 2020 시즌. 울산은 김승규 골키퍼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김보경 선수를 떠나보냈지만 더욱더 강력한 스쿼드를 갖추게 돼 지금도 울산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비천우, 조현우 선수를 데리고 왔고 최고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윤빛가람 그리고 유럽에서 돌아온 이청용까지 정말 어마무시한 선수들을 보강을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전북을 꺾고 2020 시즌 우리가 가슴에 별을 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모두의 예상대로 두 팀은 리그 그리고 FA컵에서도 모두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됐어. 그리고 운명의 26라운드 현대가 더비로 치러지는 이 경기가 사실상의 리그의 결승전처럼 돼버린 거지. 이 경기에서 전북의 바로우 선수가 상대 수비 실책을 틈타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 이렇게 전북은 26라운드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 라운드 대구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전북은 대구와의 경기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확정을 지어버렸지. 이제 2021년이 됐어. 2021년이 되고 두 팀 모두 사령탑의 변화가 있었지. 울산은 앞서서 말했다시피 한국 축구의 레전드였던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고 전북의 레전드 김상식 감독을 선임했어. 그리고 또다시 챔피언을 여기서 가리자고 약속이나 한 듯이 두 팀이 또다시 만났지. 11월 6일에. 1진 1퇴의 명승부가 펼쳐졌어. 전주성에서의 혈투 2대2. 90분이 지났어.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 그런데 갑자기 일류첸코! 전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류첸코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일류첸코의 헤더골. 일류첸코 선수가 나타나면서 울산 골문에 헤더골을 박아 넣었어. 그때 당시에 예건이도 전북 유스에 있었지? 우승 순간 봤어? 네. 계속 우승을 하고 안 된 것 같으면서도 우승을 하니까 뭔가 신기했어. 그리고 우리가 시대별에서도 동해안 더비에서도 얘기했던 울산의 한풀이 시즌 2022 시즌이 다가왔어. 이번 2022년에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울산이 모두 생각했겠지. 제대로 칼을 갈고 준비했던 2022 시즌 4라운드에 전주성에서 첫 번째 현대가 더비가 열렸는데 여기서 울산이 이겼어. 그렇게 울산이 기세를 올리면서 양 팀의 승점 차가 무려 11점 차, 11점 차까지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전북의 그 위닝 DNA가 말을 하기 시작했지.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두 팀의 격차가 좁혀져. 승점 11점 차가 승점 어느새 5점 차까지 좁혀졌지.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 10월 8일 나쁜 예감이 현실되는 것 같았어. 전반전에 바로우가 또 한 번 울산의 골문을 갈랐어. 자신들에게서 우승컵을 빼앗아갔던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바로우가 이번에도 또 골을 넣은 거야.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승점이 2점 차가 되는 전북은 잠그기에 돌입했지. 울산은 미친 듯이 두들겼어. 그렇게 모래시계가 점점 더 떨어지고 94분. 갑자기 온필드 리뷰가 선언돼. 선정됐대요. 온필드 리뷰하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중인데요. 핸드볼 상황을 보는 거죠. 그렇죠. 키커는 후반기에 야심차게 영입한 헝가리 탱크 마틴 아담. 골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경기 1대1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동점골 기록합니다. 이대로 울산은 경기를 끝내도 돼. 5점 차니까. 비겨도 우승 레이스에는 큰 지장이 없어. 하지만 울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 여기서 지키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 번 기세를 탄 푸른 파도는 계속해서 전북의 골문을 두들겼어. 그리고 마침내 99분 운명의 코너킥. 누가 뛰어올랐을까? 마틴 아담! 사실상 여기서 리그 레이스는 끝이 나버렸지. 남은 경기, 원정 강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7년 동안 기다렸던 K리그의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게 돼. 17년 만에. 정말 그렇다. 울산 팬들이 17년 만에 한풀이 해겠네요. 그렇지. 아, 포항에게, 전북에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 시즌은 올 시즌 어떻게 돼요? 올 시즌은 현대가 더비에 또 하나의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사건이 발생해. 알고 있어? 선수가 옮겼어. 누가 왔지? 이동주. 그리고 한 명이 더 왔어. 아마. 2021 시즌까지 울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독일로 갔던 이동준이 K리그에 돌아왔어. 그런데 울산이 아니라 전북에 옷을 입었어. 그리고 한술 더 떠서 2022년 우승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냈던, 특히 시즌 초반엔 MVP 페이스를 보였던 아마노 준이 전북의 유니폼을 입은 거야. 그리고 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이 맞붙는 리그 개막전. 우승팀이었던 울산과 FA컵 우승팀이었던 전북이 만났어. 시즌 첫 번째 현대가 더비 2대1로 울산의 승리로 종료. 이렇게 울산이 2023 시즌 현대가 더비를 앞서가기 시작했어. 1라운드 시작 전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6월 3일 경기 양 팀의 승점 차는 20점. 최근에 현대가 더비가 펼쳐졌을 때 이 정도의 승점 차이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울산은 압도적인 선두. 그리고 전북은 감독이 바뀌는 내홍을 겪은 끝에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지. 누구든 울산의 우세를 생각했던 그 경기에서 정말 놀랍게도 아마노 준이 울산에게 상처를 남겼어. 이 경기의 결승골이 됐던 조규성의 헤더골을 아마노가 멋진 크로스로 완성을 시킨 거야. 조규성과 문선민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김두현 감독 대행과 함께 점수 2대0 종료. 하위권에 처져 있던 전북이 압도적 선두 울산을 잡은 경기였어. 라이벌전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K리그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두 팀, 예건이의 전북현대 그리고 울산 현대의 현대가 더비, 라이벌리는 더욱더 뜨거워질 거야. 과연 예건이가 그 현대가 더비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볼게.
올 시즌에 K리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더 많아졌거든. 막 역대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도 빨리 직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직관도 좋고 클럽을 하나 정해서 이 팀의 서포터가 되겠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응원한 팀을 만들면 싫어하는 팀이 생기거든. 맞아요. 욕도 하고 응원도 하고. 사실 덕분이에요. 오늘 내가 몰랐던 K리그 이야기를 들어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오늘 계기로 K리그를 좀 많이 사랑해줘. K리그 많이 사랑하자고. 약속. K리그 사랑해. K리그 화이팅! 화이팅!